금강산 순례길 복원 사업이 연구 보고서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종은 금강산 순례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북측 불교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계종단 차원의 도심 명상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불교 명상 대중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오늘과 내일 기획 리포트로 살펴봅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새 총장 월우스님 취임을 기점으로 교육혁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와 시설 활용의 해법이 승가교육 발전의 동력으로 제시됐습니다. 사찰과 출신지 인재를 연결하는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사업에 서울 관악산 연주암이 동참하며 동국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대구시가 803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교계 반대 의견을 존중한다며 철회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통 불교유산이 산재한 금강산 순례길을 복원하는 사업이 연구보고서로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이 평화순례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북측 불교계와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이 제시한 평화로 향하는 금강산 순례길은 모두 3개의 코스입니다. 경기 최북단에서 출발해 김화, 창도역, 단발령을 거쳐 금강산 장안사 방면으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일제강점기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됐지만 기존 철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철망,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참호와 방호벽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분단의 상처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입니다. 군사 지역의 긴장감과 함께 때묻지 않은 자연의 평화로움도 공존합니다. 최근 이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트레킹길이 꾸준히 정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평화순례길의 진면목이 느껴집니다. 고성군과 금강산을 잇는 동부 해안길은 조선시대 금강산 탐승객들이 자주 이용한 순례 코스입니다. 관동 팔경과 해금강을 비롯한 수많은 명승을 관람할 수 있어 관광문화자원 활용면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유구와 민족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금강산 순례길을 복원하는 연구사업이 조선시대 유람기와 옛 지도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종합보고서 책자로 발간됐습니다. 불교계의 금강산 옛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추후 남북교류가 재개되었을 때 금강산 평화순례길 사업뿐만 아니라 금강산 내 불교문화재 보수 복원 사업 등 민추원이 해야 할 다양한 남북불교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남북 간 민간교류 활성화에 남북 불교도들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남북 불교계 간 문화재 교류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고, 총무원장 특별보좌단 임명식에선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종단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추본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북한하고 좀 소원한 그런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런 경색된 정국을 풀려면 우리 이제 특히 비정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불교에서 그 물꼬를 먼저 트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정국에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금강산 순례길 보고서 제작을 총괄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이 평화순례길이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북측 불교계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이 새해 들어 종단 차원의 도심 명상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불교 명상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명상센터 건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까닭과 앞으로의 과제를 BBS 뉴스가 2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계묘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서울권 명상센터 건립이 준비 단계를 넘어섰으며 제주도와 전라도, 경상북도에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권에는 지금 부지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 세우는데 지금 이제 준비 그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진우 스님이 명상센터 건립에 집중하는 것은 2002년 담양 용웅사 몽성선언 개원의 경험과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0년 용사주주로 부임한 진우 스님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명맥만 남은 이곳을 10년 불사 끝에 중흥시켰습니다. 조선 영조의 친모 숙빈 최씨의 왕실 원찰 용웅사는 선원이 전국적 인지도를 얻으면서 점차 옛 명성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공부할 때 26명이 공부를 했는데 대학 교수들도 많이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나이 많은 공부 많이 한 내인연 보살님들도 오고 또 각지 경상도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용웅사가 인연이 이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이 큰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명상으로 마음을 평화롭게 이끄는 것이 우리 불교의 사명이란 확신은 더욱 커진 듯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제 습관을 고치고 없애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명상을 제대로 알리고 체험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된다. 그리고 참선 수행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최상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남 탓하는 마음이 줄어들죠. 이게 다 이게 자득이고 자작자수로구나 하고 스스로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러한 상태의 마음을 참선이라고 그래. 참선. 선원수자회가 중심이 돼 7년 준비 끝에 지난해 봉암사 인근에 문경 세계 명상마을을 개원한 것도 한국불교 세계화의 거점을 수행 공간에서 만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산문을 여는 봉암사 인근에 국제 명상센터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가나선에 입각한 우리 명상에 대한 책무와 자부심이 바탕이 됐습니다. 수행의 불교가 돼야 우리 전체 한국 불교가 우리 국민들에게도 다가가고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이지 마음은 고통, 괴로움, 업이 없어. 그 꼭 알고자 하면은 한번 그 괴로운 걸 가져와 봐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 조사선이에요. 종단 차원의 도심 명상센터 건립이 저출산 고령화와 탈종교화 등 오늘날 우리 불교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교계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가 새 총장 워루스님 취임을 기점으로 승가교육 개방을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학교 부지와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해법도 승가교육 발전의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중앙승가대학교 특별기획 두 번째 순서, 박준상 기자가 전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실, 학교 주요 소임자 스님들의 회의가 한창입니다. 신임 총장 워루 스님이 천명한 대로 승가교육의 문호를 일반 대중으로 넓히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 활발한 제언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불자들이 그 김포의 승가대학교에 그래도 야간 대학에 내가 졸업을 했다. 근데 학사모를 하나 쓰는 그런 좀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령화, 탈종교화가 야기한 출가자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학교 운영 방안과 함께 이른바 하드웨어, 학교 시설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4만 8천 평에 이르는 학교 공간의 능동적인 배치와
활용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워루 스님이 제안한 승가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콘텐츠는 바로 명상과 치유의 대중화. 우리 스님들은 참선을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참선이 수행하는 과정에 흔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리는 명상, 거의 치유. 그래서 그거의 전복되지 않고는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즘에 좀 이렇게 새롭게 패러다임을 만들기 어렵다. 대학 본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구니 기숙사 화경당을 교내로 통합하고 시민들이 승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됩니다. 화경당 스님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걸 준비하다가 지금 스톱이 됐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 총장 스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제 총장님께서 추진을 지금 이제 하신다면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준비해가지고. 아울러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중앙승가대 개운학사의 개축 사업도 교육, 연구 예산 확대를 위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힙니다. 김부학사 이전 전까지 승가교육에 활용된 건물들은 한때 개보수 사업이 진행됐지만 좌초를 겪으면서 현재 명도소송 등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승가대 산하 보육교사 교육원이 폐설되고 방치되어 있는 만큼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설 관리가 안 돼가지고 엉망인데 거기도 좀 이렇게 수리를 해가지고 뭔가를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슨 문화교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학교를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한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단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승가대는 일반 대학과 경쟁하는 교육부 대학기본 역량진단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사관학교나 카이스트 등 특성화된 대학은 특별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듯 종교계 대표학교에 한해서도 특별법을 통한 평가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오늘날까지 40여 년간 선지식 양성 등 종교 지도자를 배출한 상징적 역할을 해온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큰 현안은 이 학생 스님들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비롯해서 학교 어떤 효율적인 운영까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법이 높으신 워루 스님과 협력해 가면서 좋은 지원 또 대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가자 급감이라는 추세 속에 중앙승가대학교는 교육 혁신과 환경 개선이 추진되면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사찰과 출신지 인재를 연결하는 동국대학교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사업에 서울 관악산 연주함이 동참하며 동국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어제 건학위 회의실에서 제30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경기도 가천 출신 재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수여식에서 연주함 주지 탐문 스님은 지리교육과 김나영, 국어교육과 이하준, 컴퓨터공학 전공 류성윤 등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또 자자 승자 큰 스님께서 원력을 만들으셔서 또 출범하시고 또 그걸 직접 이제 실행하시고 계시는 우리 건학위원장 동관 큰 스님께서도 또 이렇게 하시고 해서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작은아마 저희 연주함이 동참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연주함을 단순하게 장학금 지원받는 곳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고향이 되어서 그렇게 의지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젊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에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이 30회째를 맞은 아주 뜻깊은 날 연주함에서 큰 보시를 해줘 감사하다면서 장학생들 역시 신심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성희 총장도 장학생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훗날 후배들뿐 아니라 불자로서의 역할도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종교 편향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개인적 종교를 뛰어넘는 화합과 상생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넘어 화합과 협치로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 앞장선 이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유상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중년의 국회의원이 지역군의 작은 사찰을 찾아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절을 올립니다. 하루하루 불단을 향해 예를 올리면서 민본 정신을 토대로 늘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초심을 다잡습니다. 이제는 108배가 익숙해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일부입니다. 민 의원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며 동료 정치인들에게도 종교와 무관하게 108배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108배를 대체로 매일 하는데요. 나를 알려면 100일은 절을 하고, 나를 바꾸려면 1000일은 절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면 10,000일을 절을 한다. 특히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있다 보면은 이러저렇게 막 가슴에서 불꽃이 튀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말하기 전에 108배 한번 하면 좀 정리가 됩니다. 애초 가톨릭 신자였고 지금도 성당을 다니는 민 의원. 하지만 법조인과 정치인으로서의 족적이 남을수록 불교의 가르침이 민 의원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수행 공동체 정토회를 이끄는 법륜 스님과의 만남도 민 의원과 불교의 인연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륜 스님이 이끄는 만일결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 철학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불교 철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설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 많이 해주신 분이 법륜 스님입니다. 이 같은 민 의원의 친불교적 행보는 정치권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자 모임 경각회도 가입하고 매달 열리는 법회에도 참석하는 등 누구보다도 열성적입니다. 저는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정각회의 존재를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원욱 회장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법륜 스님하고 가까워서 불교대학도 다니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오셔서 흔쾌히 정각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8배를 한다는 민 의원은 상대방에게 흠집 내는 정치, 극단적으로 상대방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보다는 화합하고 함께 가는 정치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민 의원이 꿈꾸는 이상적인 경국은 어떤 모습일까? 화합하지 못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화합한 나라는 흥합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들 아닐까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기법, 그것을 인정하면 저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난 한 해 정치 뉴스는 강대강 대치, 파행 등 극한의 갈등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주로 장식했습니다. 새해에는 화합과 협치를 이뤄내겠다는 친불교 정치인의 발언이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대구시가 803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를 찾는 불자와 관광객들이 갓바위 부처님을 참배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지만 불교계 반대 의견을 존중해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팔공총림 동화사를 방문해 회주 의현 스님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를 민선 8기 공약으로 정하고 대구교통공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갓바위를 관할하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와 중진 스님들도 잇따라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불교계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에 의해 다시 국내로 반입된 고려 금동 관음보살 좌상 소유권의 향방이 다음 달 1일 결정되는 가운데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이 불상 제자리 찾기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 봉안위원회는 오는 2월 1일 부석사 금동 관음상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피고 측인 검찰과 피고 보조 참가인 대마도 관음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석사 금동보살 좌상 봉안위는 1330년 무렵 서산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의 진위 여부에 대해 피고 측이 2021년 진품임을 인정하면서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 검찰은 불상 환수가 국외문화재 환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불상 도난 사건이 일본 소재 문화재 환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없고 2015년 덕혜옹주 유품 환수 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봉안위는 주장했습니다. 봉안위는 이어 대마도 관음사의 점유 시효 취득 주장은 탈취 등 악의의 점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배제된다는 양국 모두의 법률에 따라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봉안위는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돼 불상이 하루빨리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1심과 같이 가집행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성철 스님 선양 사업을 이끄는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이 우리 시대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53 선지식 구법 여행의 새해 첫 법석에 오릅니다. 불교신문과 조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내일 저녁 7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원택 스님을 법사로 53 선지식 구법 여행 시즌2의 22번째 법회를 봉행합니다. 원택 스님은 이 자리에서 남북의 갈등을 넘어서 통일을 바란다를 주제로 법문을 할 예정입니다. 원택 스님은 한국 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을 은사로 1972년 수계한 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제10대, 13대 중앙종회의원,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회장,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해 초부터 종단 차원의 명상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하겠다는 게 전국 각지에 설립할 명상센터 조성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단 차원에서 설립하는 명상센터와 종단 차원에서 개발하게 될 명상 프로그램은 한국불교 수행문화 확산과 포교 활성화에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1월 2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